이 국장님, 네. 중앙선관위 네. 정말 저는 6.25 중앙선관위가 아닌가 보고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노정희 네. 선관위원장 있을 때도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속구리 투표에다가 비닐봉지 투표를 해갖고 그 난리 법석을 졌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도 문재인 알박기 인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친형이 바로 노태강 아닙니까? 문화체육장관, 차관. 차관했고 지금은 외교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사하고 참 나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 노태강이고 그 네. 형이 노태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태악이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물러나라.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예. 아주 지명을 했어요. 예. 한 너댓 명을.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 예.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또 전현희, 예.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뭐 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한 너댓 명에 대해서는 다 장관급이고 예.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가 1년이 넘는데 그 자리 지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최근에는 또 그 선관위의 사무총장 또 사무처장 그 직계 가족들이 선관위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갖고 지금 무리를 빚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실 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북한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했는데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그럼 못 받아들인다. 이래서 거부를 했잖아요. 아니,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지난번 소쿠리 그 투표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못 준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러냐. 그런데 아니 헌법기관이면 치해법권 기관입니까? 그렇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요. 더군다나 국정원의 보안 점검까지도 거부를 하는 게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숨겨야 될 게 있긴 있더만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장 시절이나 사무차장, 총장 시절에 지방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들, 딸들을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물론 뭐 공개 채용을 했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다 뭐 뻔히 아는 소리죠. 그렇죠.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이 되는 거는 사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특혜돼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요. 구급에서 시작해서 진짜 사무관 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요. 서기관까지도 잘하면 된답니다. 4급까지도요. 예, 자기 뭐 부모가 사무총장, 사무처장 하면은 그냥 승진 때 촉촉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현직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었는데 9급 공무원이었는데 작년에 선관위 공무원으로 이직을 했다. 또 차장의 딸도 역시 송봉섭 딸인데 8급 공무원이었는데 역시 선관위 공무원으로 이직을 했다. 이게 아예 전통인가 봅니다. 전임 총장 김세환 차장 시절에 지방공무원인 아들을 광화군에서 공무원으로 있는데 선관위로 이직을 시켰는데 강화군청에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 출장하는 12명이 또 선발을 시켜줬어요. 예. 이래서 비판을 받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자진 사퇴할 요인인데 소쿠리 감사 소쿠리 그 투표 이런 것들로 자기가 그만둔다라는 형식으로 그만뒀는데 어쨌든 선관위는 아버지가 차장 국장 그 간부 시절에 무조건 자기 아들 딸들을 선관위 직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적절한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아빠 찬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채용만 한 게 아니고 송봉섭 사무차장의 아들은 8급에서 7급 공무원으로 승진까지. 바로 승진이 됐고
아까 얘기한 전임 김세한 사무총장 네. 그 아들도 강화군청에서 이 8급으로 있었는데 선관위로 옮겨갖고 인천시 선관위 아주 네. 좋은 자리로 옮겨갖고 그렇죠.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12명 그 참관단 뭐 필라델피아 무슨 참관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뭐 선관위에서 거기 몰라가지고 뭐 참관 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도 또 특혜로 출장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특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완전히 썩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봐주고 또 자기들의 자녀 지금 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의 자녀들만 드러나서 그렇지 거기에 있는 또 국장이라든가 그 밑에도 다 조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계급이에요, 선관위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리걸 마인드가 있는지 공직자 마인드가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관이라는 게 특히 무슨 일입니까? 그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 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감시를 하고 공개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것보다 사실은 윤리적인 마인드, 법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아예 이렇게 버젓이 관행처럼 있어 왔다는 것. 전임 총장, 전 총장, 현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관행처럼 총장과 차장과 국장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해왔다면 선관위 자체에 대한 정말 대대적인 감찰과 그 이전의 행적, 그 이전 간부들의 행적까지도 다 뒤져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전임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그 당시 투표일인데 토요일이라고 출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도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이라 해갖고 자동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네. 이 사람들 다 지금의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네. 결국은 문재인 알박기 인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그 형태들은 남아가지고 예. 지금 이 사람들도 거의 친야 선관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친야 선관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부정선거의 의혹 그렇다라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행태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1인자 2인자죠. 선관위원장은 명예직이에요. 어떻게 예, 보면. 또 나머지 선관위원들 상임 선관위원인가 그 사람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냥 비상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은 이 사무총장과 차장들, 국장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빠 찬스나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 그 취업이나 시키고 승진이나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최근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좀 더 많은 어떤 원칙을 세워갖고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언론학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 많은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데 지지율 격차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사인데 20% 이상의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조사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선관위가 합리적으로 그걸 판단해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어떤 규정 테두리만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다 올려주니까 네. 계속 치진냐 예. 이런 영세 조사 업체들이 난립해가지고 네네. 뭐 대선 때는 물론이지만 이제 총선 앞으로 다가올수록 난장판이 될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선관위는 이번 기회로 해서 어떻게 지금 선관위가 더 국민들 앞에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반성과 더불어서 외부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자리를 물러나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선관위에 대한 어떤 기강을 잡는다든가 또 어떤 사무 체계라든가 또 선거 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한 혁신을 기해야지. 네. 이 사람들은 노정희, 노태학 그대로 문재인 때 사람으로서 친야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면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선관위야말로 완전 중립적이고 깨끗한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딱 선관위원장으로 앉고 거기에 상임위원도 그런 분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관장을 해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속그리 투표 이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자 2명, 정직 2개월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 선거를 뒤흔들어 놓고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고착해야 선관위 직원 2명의 정직.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지금 조직은 빨리 완전히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